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뭐 기타 뭐 HLB 제약도 있죠. 그다음에 뭐 G3BNT 그렇게 네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갔다가 결국에 뭐 종가상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악재가 터지면서 금일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지수를 끌고 내려앉았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뭔가 바람이 불 게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대부분 재무제표가 좋은 데는 거진 없고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만의 이슈가 될 만한 게 현재는 없어요. 이제 뭐 3월달 지나고 4월달 정도 돼야 뭐 아마케든 뭐 그런 시즌이 생기면서 제약바이오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는 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현재는 없다. 그나마 뭐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된 이 부분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오다가 현재는 별 이렇게 잠잠해요. 설 지나고 나서는 특히나 더 잠잠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뭐 승인을 했다. 뭐 도입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인 거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HLB 생명과학을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좀 차트를 좀 바라볼 거고요. 그다음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KMH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대원전선, 키스트, 옵트론텍 수익들은 다 축하드릴게요. 녹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스트 1월 27일 날 저녁에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라. 이런 자리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옵트론텍은 어제 말씀드렸죠. 12,400원 위로 올라와야 추세가 반전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800원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12,400원으로 갖다 놨네요. 네, 위로 좀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이 갭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뭐 밑꼬리 찍어서 갭자리를 다 메꾸긴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11,500원대까지는 그런 거 생각해보고 향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날 나오고 나서 밀리더라도 이 4,750원 요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칠 거다. 요대로 죽을 자리는 아니고 설 연휴 동안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움직일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어제는 움직임이 갭만 띄워놓고 밀었고 오늘 좀 슈팅이 나왔어요. 어찌됐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원전선 역시 같은 날 말씀드렸죠. 요날 한 차례 누르고 좀 밀릴 수 있더라도 1차 2차적인 입장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죠? 15% 정도 상승을 하고 윗골을 달았네요. 자, 어찌됐든 수익 축하드릴게요. 자, 오늘 HLB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고, 그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애들 위주로 이 수급이 좀 빠져나갔어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반도체도 있고 뭐 여행, 뭐 기타 등등 쭉쭉쭉쭉쭉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장기 투자의 관점이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에서의 장기 투자보다는 중소형주를 발굴해서 이게 나중에 대형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만이 기존에 뭐 IMF 때 뭐 1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벌었네, 600억을 벌었네, 뭐 1억이 150억이 됐네, 그런 주식 고수들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 시대 때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예요. 어찌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총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주로 가는 부분인 거고, 지금의 대형주에서는 뭐 기껏해야 100%예요. 100에서 많이 가야 15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그 이상을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뭐 한다?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의 무서움이라는 게 오늘 드러난다라는 거고,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연기금 있죠? 이 연기금 애들이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의 표본이잖아요. 개관 투자자들 중에. 얘네들의 주식 비중이 44%면 이 중에 25%가 어디? 해외로 갔답니다.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렸고 나머지 14%만 현재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앞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한국은 장기 투자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네들부터가 이지랄하는데 무슨 장기 투자를 외칩니까? 정작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마저도 해외로 빠져나가서 테슬라 8000% 달성을 했다네요. 2014년도에 투자를 한 게 8000%. 그다음에 또 뭐였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1400%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3월 이후에 연기금이 들어왔다가 6월달 정도부터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그게 다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자 어찌됐든 오늘 HLB 악재가 터졌죠. 먼저 이 회사와 상의가 없이 뉴스로 나왔다라는 거고, 그 뉴스는 누군가가 돈을 받고 써줬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일부러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 알 수는 없죠. 일단 2시에 뭐 자기네들 소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한가를 갔다가 이 소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한가 잔량을 다 잡아먹고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뻔히 여기서 밀어가지고 하한가를 찍었을 때 분명히 여기에 있는 주포든 누구든 대부분이 물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은 거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갭자리만 정확하게 메꾸고 뭐예요? 다시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고 나서 VI가 걸린 다음에 하한가로 찍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누르는 애들도 손실이 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맞춰갖고 여기서 잡아먹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요렇게 민 꼴이에요. 그냥 갭은 떴지만 올렸다가 결국에 다시 눌렀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하루 종일 빠진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차트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런 모양이고, 어찌됐든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미국의 임상 3상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석해서 잘 됐다라고 공시를 한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라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뭐 3,000장이 넘는 거를 뭐 소명을 했고, 뭐 그리고 보완 서류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를 다 못했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게 좀 미심쩍다라는 거죠. 좀 이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게 결정적인 게 나온 게 전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보완 자료를 보완하고 뭐 하면은 이제 결국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시장에 내놓을 건데 오늘 그 여파를 받았거든요. 여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파를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7대만 맞고 나머지 3대를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나중에 맞을게 라는 꼴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른 다음에 이제 뭔가의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슬금슬금 혹여나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야 그거 니네가 허위로 한 거 맞더라 니네 이거 잘못했네 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번에 다 쳐맞고 그만큼 쳐맞은 만큼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막아놓은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말 그대로 이 HLB 사측에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는다면 이 하락을 다 쳐맞지 않고 반등하는 기미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 거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애매한 거죠. 기존 뭐 요런 데나 요런 데 물려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 거면 차라리 강하게 눌러놓고 물타기든 뭐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고 어찌됐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죠. 기존에 주가를 한번 올려다 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흘러내렸던 요 자리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지만 이 거래량이 이때는 상승하는 거래량, 이때는 하락하는 거래량인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누군가 팔았으면 누군가 산다라는 거고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거래량은 비슷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종목은 뭐 주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주저앉힌다. 만들어 놓고 주저앉힌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어찌됐든 이제는 오늘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는 하한가로 마감은 하진 않았어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하한가로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뭐 시간에서 하한가를 마감하고 시간에선 하한가를 마감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간에서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겁을 줄 수 있을 만큼 주기 위해 시간에서 하한가로 보내놨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내일 개파락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으니까 개파락이 오늘의 종가 밑에서만 시작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인 64,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이 종목이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2평이 이제 완전히 꺾였죠. 그럼 이 2평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 번 더 이 77,000원 부근이나 8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만 뭐한다? 횡보하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2평이 밑으로 깔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런 9만원대 혹은 10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추세적인 반전은 기대해 볼 수 없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으로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77,000원에서 8만원 부근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77,000원에서 거의 8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 종목이 이 64,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6만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59,000원에서 6만원 부근. 59,000원에서 6만원 부근에서 자리를 한번 잡을 거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54,00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에요. 현재는.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이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안에서만 갇혀서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고 올라오는 부분만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그때는 또 10만원대까지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요. 얘는 뭐 얘가 또 신라젠 뭐 그런 것처럼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뭐 우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한번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또 HLB네요. 얘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득본 것도 전혀 없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워요. 그죠? 뭐 올라온 것도 별로 없는데 처맞기만 오질나게 처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입장인 거고, 얘는 그래도 HLB보다 밑에서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5,700원에서 14,850원까지도 열려있거든요. 많이 열리면 13,500원이에요.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얘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얘도 HLB처럼 오늘의 저점 16,300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15,000원, 15,700원에서 14,85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그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리가 19,500원에서 2만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얘도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요 자리가 아직 남아있죠. 요 자리가 14,800원이에요. 그렇다면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매물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매물대를 올라탄 자리, 그리고 들어왔던 자리. 크게 보면 얘는 요렇게 큰 박스권이고,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었을 때가 요 자리인 거고, 그럼 박스권의 하단이 얼마? 14,850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오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만 지지를 한다면 또 한번 23,000원까지는 올라오려고 노력을 한다. 그 전에 이 박스의 또 중간값을 그어 본다면 그게 19,500원에서 2만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을 한번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1차적으로는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그게 2만원 부근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요런 자리에서 물려서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요런 자리 14,850원, 15,000원 초반대까지는 밀리는 거 확인하시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튀는 그림은 그닥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물타기, 혹은 내가 안정적으로 물타기를 할 거라면 25,000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 때 차라리 불타기를 하세요. 그게 차라리 안정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물려 계시는 분들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좀 긍정적인 해답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찌됐든 저도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요렇게 상위 시총이 높은 종목이 요지랄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좋지 않게 봤거든요. 이제서야 코스닥도 좀 올라가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데 초침골이 돼버렸어요. 오늘 미국 시장도 쉬는 날인데, 그죠? 그게 좀 안타깝다. 어찌됐든 종목 좀 바라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H. KMH 그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인데 원래 어제 드릴까 하다가 어제는 좀 다른 걸 드렸어요. 오늘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 주당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 그럼 그 무상증자라는 여파로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뭐 어찌 됐든 기존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 엄청난 상승 자체가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기존에 한진칼처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상승을 했고, 이 경영권 분쟁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해결은 됐죠. 협의를 봤죠. 1대주주랑 2대주주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애들이랑 협의를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각자의 물량을 팔지 않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협의를 보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첫 번째 봉어리까지 내려앉았어요. 빠질 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질 건 다 빠졌지만 이 상승은 반납하지 않는다. 왜? 2대 주주로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뭐 이름까지는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얘네들 물량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찌됐든 얘네들이 주주로 들어왔다라는 건 경영권을 방어를 하든 뭐하든 자기네들이 이 회사를 먹겠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이렇게 싸울 때는 니들 혼자 자지우지 못하게 내가 그거를 방어할 거야. 그래서 주식 싸움인 거죠. 경영권 분쟁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합의를 봤어요. 그렇다면 2대 주주로 들어온 애들도 어찌됐든 경영권 방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왔지만 결국엔 돈이거든요. 돈을 벌러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가 빠졌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부분인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물량을 털고 나가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물량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대 주주가 되든 1대 대주주한테 야 우리 거 물량 다 가지고 가, 우리 이제 나갈게, 이게 되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이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수익을 보고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회사의 나중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해서 그때까지 뭐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은 아닐 건데, 뭐 그렇게 가더라도 손해는 안 보긴 하겠죠. 하지만 급격하게 들어왔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처분을 해줄 수 있는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손해를 덜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무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 물량을 자기네들 많이 확보했으니까 이게 주가가 이 가격대가 하락을 하더라도 물량이 2배로 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뭐 한다?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요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요런 자리에서는 떨어져도 떨어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거진 바닥에서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가격을 낮추고
주권수를 2개로 바꾼다라는 거죠. 100개 가지고 있는 걸 200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얘가 뭐 다시 2만 원대로 올라간다면 그 이상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점이 되니까 그래서 무상증자를 또 실시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의 이제 자리에서 여기 음봉 안으로 일단은 들어왔어요. 이 음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은 19,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 음봉을 밑에 거까지 확인을 한다면 요 자리거든요. 17,500원. 17,500원만 큰 그림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한다? 한 번은 22,5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얘가 열려있는 자리는 28,000원까지지만 그 안에 움직였던 자리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어떻게 뚫고 올라서느냐가 관건인 거고, 또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그림보다는 구름대 하단을 막고 누르면서 다시 한 차례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한번 주고 눌려도 다시 눌릴 수 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무상증자 3월 20일? 24일 정도에 된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있고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장기평선이 내려앉았죠. 20분 봉은 내려앉아서 이제 정배열에 초입에 들어왔고, 30분 봉은 이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누르는 자리가 요렇게 쳐누르는 자리니까 이제 여기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리든 아니면 이 위에서 행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서 얘를 이제 잡아 돌리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20분 봉처럼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요런 자리처럼. 요런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얘는 2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리딩방 혹은 또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도 연락 부탁드릴게요.